리스펙 2학년 신선한 사회문화의 신성호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모의고사 다 정리했다. 그쵸? 자,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박범쌤이 하던 박범쌤 B의 의지를 물려받아서 제가 자료 수집 방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기서 똑같은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험 범위가 대단원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내다 보면 비슷한 느낌의 문제는 나올 수 있어. 근데 너네가 막 부르키고 선생님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유형이 비슷한 건 다 거기서 거기야. 따라서 유사한 건 낼 수 있으나 저기서 그대로 낼 일은 없으니까 모의고사도 참고는 하되 내신에서 내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뭐랑 뭐 배웠어? 기억나니? 안 나지? 자, 알려줄게. 자, 봐봐. 너네가 공부한 거지만 너네가 저번에 뭘 배웠냐면 혹시 질문지법 기억나? 질문지법? 1번부터 5번까지 막 체크, 막 앙케이트 조사, 막 이런 거 기억나? 1번 매우 그럼, 2번 조금 그럼 이런 거 기억나? 질문지법. 두 번째 뭐? A 하면 B 할 것이다. 내가 여기서 옷을 벗으면 너희들이 환호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닌가? 자, 이런 식으로 A 하면 B 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워서 그것을 직접 자연과학처럼 과학자처럼 실험해보는 실험법이 있어요. 지난 시간까지 이 두 가지를 배웠을 겁니다. 자, 안 배웠다 배웠다 해. 빨리 끄덕끄덕해. 좋아, 배웠어.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의 방법, 그 이후 나머지 방법, 면접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학습 목표를, 내가 이거 하는 건 처음이니까 학습 목표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학습 목표는 자료 수집 방법, 이걸 줄여서 선생님은 자수방이라 부를게. 자수방이라 부를 건데 우리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연방이라 부를 거고, 연구 방법 연방이라 부를 거고,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질문지와 실험법을 포함시킨 면접법과 스며 관찰법, 문헌 연구법 요 5가지는 자료 수집 방법 자수방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학습 목표는 자수방의 유형은 무엇이 있고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지 서로 비교해서 비슷한 거, 다른 것들을 구별해내는 거를 학습 목표로 하겠다. 왜? 그게 시험 문제로 나오니까. 그래서 수능에서는 쭉 보면 오답률이 그렇게까지 막 극악무도하진 않아요.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기도 한데 언제 또 올라갈 줄 모르니까 이거는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단 무엇과 무엇이 비슷했는지 각각의 자수방이 무슨 특징을 뚜렷하게 띠고 있는지를 헷갈리지만 않으면 틀리진 않을 거야. 말장난으로 틀리는 곳이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말장난만 미안합니다. 속지만 않으면 틀리지 않는다라는 걸 알면서 자,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클래스의 수업 시간 몇 분? 그렇지. 이거 리스펙 아니야. 30분이야. 사실 30분이니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야? 여러분 이거 뭡니까? 이거 뭐 같아? 여러분들 머릿속이야. 아무 다 텅 비어있어. 자, 다시 정리할게. 자, 우리가 연구하는 방법, 연방에는 먼적 연구와 먼적 연구? 다시, 나 대답해줘. 먼적 연구와 원적 연구? 그렇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B의 의지, 박범 선생님의 P인가 박범 선생님이면? 왜? 박범일 거 아니야. P의 의지지. 아니야, 봄이니까 B의 의지라잖아. 팔은 너무 흔하잖아. 봄이도 특이하니까. 자, B의 의지. B의 의지를 이어받아. 뭐였다고,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앙케이트. 매우 그럼, 조금 그럼. 뭔 문지? 그렇지. 질문지법이 있고. 두 번째. 질문지법과 다르게 A 하면 B 할 것이다. 내가 여기서 옷을 벗으면 환호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워서 실험해보는 그렇지. 실험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할
선생님과 함께할 양적 연구는 질문지법과 실험법이 있었으면 질적 연구는 뭐? 이건 뭐야? 사람 개개인의 특성을 보는 질적 연구에 대해서는 여러분 혹시 위클래스 가본 적 있어? 위클래스 가본 적 없어? 혹시 뭐 상담해 본 적 있어? 없어? 나랑 했잖아. 담임 선생님들이랑 했잖아. 담임 선생님들이랑 했던 것처럼 나의 이야기, 나의 속 이야기를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로, 말로써 표현하는 면접법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고요. 두 번째. 면접 대신 너희들 혹시 알아? 너네들이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내가 지나가면서 너네 이렇게 슬금슬금 봐. 잘 지내고 있나? 하면서 힐끔힐끔 봐. 이런 식으로 너네한테 직접 무언가를 하지 않고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만으로써 정보를 모으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살펴봐서 자료를 모으는 층여 관찰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 막 섞여 있어. 막 참여관찰법 나왔다가 문헌연구법 나왔다가 막 섞여 있는데 헷갈리지 말고 나는 이 순서로 정리할 거야. 여러분도 이 순서로 정리하는 게 이해하기 편할 거야. 이거 간단하잖아. 양적 연구는 질문지법과 실험법, 질적 연구는 면접법과 층여 관찰법이 있다. 선생님 5가지로 하지 않았어요? 맞아. 마지막 하나는 문헌연구법은 넌 왜? 이건 왜?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에 다 겹쳐. 그래서 오늘 목표는 요거 3개인데 시간이 안 되면 요거 2개. 요거 2개라도 마무리하고 수업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보고 진행합시다. 자, 질문지법 할 필요 없지? 배웠으니까 나중에 내가 복습해 줄게. 근데 지금은 아니야. 뭐 이런 게 있대.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자, 대신 시험 출제 포인트를 하나 잡아주자면 여러분 혹시 모의고사 풀 때 그거 기억나니? 서울시장 후보를 뽑는데 대표 몇 명만 뽑아서 서울시장 누구 뽑을지 확인해서 누가 서울시장이 될지 예상해보자 라고 해서 몇 명을 뽑는데 태극기를 메고 다니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만 조사를 한 거야. 그러면 그분들이 말한 서울시장과 실제 서울시장이 같겠니?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확률이 높아. 왜? 이들은 서울시장을 뽑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기가 어려워. 따라서 우리는 전체 집단 중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뽑는 일부를 표본이라고 하고, 이 표본을 어떻게 뽑아야 돼? 따라해봐. 골고루. 따라해봐. 골고루 뽑아야 대표성을 갖춘다라고 하는 거야. 따라서 전체 집단 중 일부를 뽑은 걸 표본이라고 하고, 이 표본을 골고루 뽑아야 대표성, 몸표성, 대표성, I say 대, you say 표, I say 표, you say 대, 표, 대표성이 중요하다라는 게 질문지법의 포인트였고요. 자, 실험법은 요런 게 있는데 이건 이게 시험 포인트야! 막 이런 건 없어. 그냥 통제 수준이 제일 높아. 왜? 실험자, 연구자들이 내가 계획한 대로만 딱딱딱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다른 이 자수방들 중에서 가장 통제 정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엄격하니 수치화되어 있고 조직화, 구체화되어 있으니까 비교 분석이 쉬울 수 있어. 그게 장점이야. 근데 비윤리적인 실험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알아두고, 이건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여기부터가 오늘 우리가 진짜로 할래요. 자, 선생님이 초반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위클래스에 가거나 담임 선생님들과 점심시간 또는 학교 끝나고 앉아가지고 상담을 하면 담임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종이를 주진 않잖아. 자, 1번부터 5번까지 요새 너희 기분에 대해서 한번 써봐. 이러지 않잖아. 요새 힘든 일은 없어? 요새 뭐가 제일 재밌어? 부모님은 뭐 하시니? 집에 가면 주로 뭐 하니? 이런 식으로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 서술형으로 질문을 던지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람은 각각 모두가 different, different, 달라 라는 가정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가서 봐봐. 상담을 하는데 중현아 요새 힘든 거 없어? 요새 혹시 부모님이랑 어떻게 지내? 이러면 선생님 뭐라 그래? 면접하기 싫어? 상담받기 싫니? 라고 물어보잖아. 따라서 면접이란 건 기본적으로 대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어적인 소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알아내는 걸 면접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따라서 선생님이 의미는 사실 면접법은 우리가 면접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 말로 물어보고 말로 대답하는 그런 거. 질적인 연구에서 하는 사람들이 내면을 살펴보는 심층적인 것을 대화를 통해 연구를 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자, 중요한 건 특징부터야. 자, 언어적인 상호작용이 필수다. 그쵸? 상대방이 말을 안 하면 너 나랑 상담하기 싫으니?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진행이 안 돼. 정보를 모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안 하면. 따라서 기본적으로 면접이라는 건 언어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걸 의미하는데 선생님 왜 질적 연구를 하는 면접법과 질문지법이 같다고 써놨습니까? 실수했습니까? 휴먼? 할 수 있지만 자, 왜냐면 질문지법도 어떻게 보면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말이 아니라 뭘로? 글로 써. 그치? 1번부터 5번까지.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식으로 글로써 언어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나오면 질문지법이거나 면접법이거나 둘 중 하나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거는 두 번째, 레벨 2. 뭐냐면 비구조화되고 비표준화되어 있는 질문을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질문을 물어볼 때 1번부터 5번까지 매우 그럼, 조금 그럼으로 물어보지 않고 기다, 아니다, yes or no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no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즘 너의 기분은 어때? 뭐 때문에 힘들어? 뭐가 제일 재밌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주관식으로 서술형으로 대답할 수 있게 사람마다 전혀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게 물어본다는 거야. 따라서 질문의 형태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 뭐든 물어볼 수 있어. 굉장히 질문을 길게 물어볼 수 있어. 너 요새 혹시 힘든 일 없니? 힘든 거 하니까 생각나는 게 LA에 있을 때라는 식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질문지법은 간단하게 1번부터 5번까지 고르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라면 면접법은 사람에게 길게 정말 다 장황하게 답변할 수 있게 물어보는 비구조화되고 비표준화되어 있는 방법이 면접법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로 이어서 배울 참여 관찰법, 츠며 관찰법과 같은 특징을 지니는데 왜? 맞잖아. 질적 연구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다른 유형의 연구를 하는 거라서 그러한 자료를 모으는 거라서 구조화되고 표준화될 수가 없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따라서 질적 연구의 특징으로 비구조화, 비표준화가 될 수 있겠다. 자, 마지막 특징인데 이 면접법 같은 경우는 연구를 할 때 연구하는 사람이랑 연구를 당하는 사람이랑 정서적으로 교감이 있어야 돼. 또 이런 식으로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어야 돼. 여기 EX 보여? 미팅, 소개팅. 자, 이걸로 예시를 들어볼게. 3월, 4월, 코로나 없어. 봄. 막 벚꽃. 따뜻한 봄바람. 풀세팅한 여성. 풀세팅한 남성. 술집 막 신나는 소리. 앞에 술 있고. 자, 이런 상황. 너무 과몰입했니? 자, 이런 상황에서 처음 미팅에 나갔어. 안녕하십니까. 이번 미팅에 나오게 된 신성호라고 합니다. 이번 소개팅 상대 맞으시죠? 네. 하나씩 받으시고요. 네. 하나씩 받으시고, 1번부터 3번까지 보시면, 저에 대한 첫인상과 본인들의 여기 나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거야? 소개팅 이따위로 할 거야? 아니잖아. 자, 미팅과 소개팅을 나가면, 안녕하세요. 진짜,
소개로 나오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과가, 아, 그렇구나.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진짜로.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되게 인연인데, 어떻게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수루루. 자연스럽게 사람마다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미팅과 소개팅이잖니. 우리는 이거의 대표적인 면접 방법이야. 상대방과 상호관계, 신뢰감을 쌓아서 아주 보자마자 친하지도 않은데 어디 살아? 뭐 얼마나 벌어? 누구랑 살아? 술은 얼마나 먹어? 이런 거 하면 안 알려주잖아. 친해지고 나서 좀 가까워지면 그때 이야기해주는 거죠. 따라서 면접이란 건 미팅과 소개팅과 같아서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신뢰감을 얻어야 옳은 굉장히 훌륭한 퀄리티의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기억나는 거는 뭐 미팅 막 이런 거밖에 없을 텐데 아무튼 대학교 가면은 내가 이게 지금 온라인이라서 이거 그냥 썰을 못 풀어요. 나 얼마나 버라이어티하게 사는지 들었지? 너네 나 대학생 때 어떻게 살았는지 들었지? 막 노래 부르면서 막 잡혀가고 막 이런 거 하잖아. 자, 얼마나 버라이어티 했겠니? 얼마나 버라이어티 했겠어. 자, 이런 거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오프라인에서 여러분과 썰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아쉽지? 넘어갈 거야. 좋습니다. 자, 장점은 너무 중요해.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지? 씨발 너무 중요해. 이제 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해. 자, 별이 3개, 장수 돌침된 별이 5개, 나는 별이 3개. 나중에 이거 이마에 붙이고 와야지, 이렇게. 별이 3개. 딱 해가지고. 무슨 뜻이냐면,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는 소리야. 이해돼? 무조건 시험에 내겠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어. 왜? 상대방이 여성이 웨이브를 막 하니까 유연해. 그렇게 이해해도 돼. 자,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니까 그 같은 소개팅 자리더라도 누군가 누구랑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누군가 누구에게는 호감을 느낄 수도 있고 호감을 못 느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항상 달라. 항상 그때그때 달라. 따라서 유연해. 굉장히 자료가 수집되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고 유연해. 또 어떻게 모인 자료든 다 자료가 될 수 있어. 따라서 굉장히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이 유연성, 융통성, 면접법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내가 더 쉽게 강조해 줄게. 자료 수집의 보면은 면접법인가? 자료 수집의 융통 면접법인가? 유와 융을 보면 그냥 달려가. 유융하면 면접법이다. 면접법이라 막 뛰어가며 시험 됩니다. 무조건 자료 수집이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다라고 하면 면접법에 해당된다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의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 마음에 깊숙한 것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지,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조사하는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알아낼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연구 방법이 되겠지. 자료 수집 방법이 되겠지. 따라서 심층적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거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자료 수집 방법이라는 장점이 있고, 근데 반대로 연구자가 상대방은 저 너무 슬퍼요. 슬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음. 저 너무 화가 나요. 화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음.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다르게 해설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연구자가 자신만의 해석으로 자료를 왜곡, 날조 해버릴 수 있어. 그러한 단점이 있는데 여기 봐봐. 이게 참여 관찰법이라 돼 있지. 따라서 이러한 참여 관찰법과 같은 대표적인 참여 관찰법, 면접법 이런 거는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장단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 면접법의 포인트가 뭡니까? 면접법에서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건 뭔가요? 자, 말했지. 유와 융을 보면 뛰어가라고. 뭔 줄 알고? 면접법이니까. 알았지? 자료 수집에 유연하다. 면접법이다. 자료 수집에 융통성이 있다. 면접법이다. 바로 뛰어가시면 됩니다. 따라서 한 가지 더 하면 약간 심층적인 거. 롤리.
자, 사람 마음의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 1점만 할게. 미안합니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아, 두 번째. 참여관찰법, 참여관찰법. 자, 참여관찰법 같은 경우는 이거 보여? 뭐야, 이거? 누구 같아? 아, 우리 노숙자인데, 노숙자들이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 너무 궁금해. 어떻게 연구를 해볼까 하다가, 물어보면 알려줄까? 안 알려줄까? 자기 수입인데 안 알려줄까? 어떻게 고민할까봐, 아! 좋은 방법이 있다. 뭐? 내가 노숙자가 돼보자. 내가 노숙자가 되어봐서 한 달 수입을 벌어보자.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무언가를 연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를 직접 옆에서 지켜보거나, 또는 심지어 직접 체험해보고 경험해보는 방식으로 그들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참여관찰법이 우리 실적 연구의 대표적인 연구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특징은 이건 아니야. 이건 나중에 봐. 이건 나중에 보고. 자, 여기부터. 자, 연구자가 말한 것처럼 직접 참여해서 관찰하는 거야. 연구자가 그 실험 집단에 직접 참여해서 관찰하는 참여 관찰법이 말 그대로 의미이고 특징으로는 언어적 상호작용이 불가능한 집단도 연구할 수 있어. 무슨 소리냐면 대표적으로 말이 안 통해도 연구할 수 있다는 거야.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겠어? 애기들. 한두 살짜리 애기들. 이제 갓 돌이 지난 애기들한테 어떻게 노는지 그들의 놀이 문화가 무엇인지 궁금한 거야. 자, 근데 가서 우리 김영준군? 영준군 이거 받아요. 자, 받고 우리 질문지는 1번부터 5번까지 이루어져 있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바탕으로 하면 애기 뭐라 그래? 막 먹고 있어. 막 찢어 막 침 흘리고. 연구가 안 돼요. 애기들한테 질문지를 갖다 주면 실험 방법 자료가 안 모여. 따라서 그냥 아이들이 친구들이랑 어떻게 뛰어노는지 또 무엇을 갖고 노는지 이런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살펴보는 게 이 참여관찰법이야. 그렇게 해야 따라서 이들이 말을 못해도 말이 안 통해도 그냥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기만 해도 자료를 모을 수 있는 거니까 대표적인 이러한 특징이 있는 자료 수집 방법, 자수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 자료 수집 상황의 통제 수준이 가장 낮아. 무슨 소리냐면 무언가를 정해 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무슨 소리냐면 그냥 이들이 있는 그대로 하는 그대로를 살펴보면 되는 거야. 따라서 실험법처럼 A 하면 B 할 것이다 가설 세우고 어떻게 하면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조사하고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그들이 하는 거를 있는 그대로 살펴보기만 하면은 전부 다 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퀘스천 질문입니다. 통제 수준이 제일 높은 건 뭐야? A 하면 B 할 것이다? 그렇지. 실험법. 실험법이 통제 수준이 가장 높아. 연구자가 생각하는 대로 다 굴러가야 돼. 가장 통제 수준이 높은 건 실험법. 그 다음은 뭘까? 그 다음은 양적 연구를 조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뭔 문지? 그렇지. 질문지법이고. 자, 세 번째. 질문지법보다는 통제가 자유로운데 그래도 통제 약간 있어. 먼저법, 면접법. 왜? 연구한 사람이 듣기 나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정리하고 대답하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제일 낮은 건 있는 그대로 애기들 막 뛰어봐 이런 거 살펴보는 거 통제 수준이 가장 낮은 이게 참여 관찰법이다. 자, 또 왔어. 굉장히 시험에 무조건이야. 무조건 나오는 거. 지금 무조건 나오는 거. 별이 몇 개? 별이 3개. 별이 3개. 좋아요. 닭발. 별이 3개입니다. 뭐라고? 자료 수집이 실제성이 있어. 한 번 더. 자료 수집이 실제성이 있어. 이게 무슨 뜻이야? 나와 있지. 있는 그대로. 면접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나는 분명히 A를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A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습니다. 나는 B랑 친하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B에 대해서 마음을 숨기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면접법조차도 듣는 사람이 왜곡해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건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를 자료를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선동, 날조 이런 게 안 되는 거야. 왜곡할 수가 없는 거지. 따라서 있는 그대로 팔딱팔딱 막 살아있는 그 자체로의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실제성. 자, 세 글자 먼제성. 실제성이 높은 자료이다. 이걸 모을 수 있는 게 뭐의 장점이라고? 뭐의 장점? 스며 관찰법, 스며 관찰법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자, 반대로 단점은 뭐가 있어요? 단점은 시간과 비용이 정말 비효율적이야. 정말 언어 습관이 무서워요. 정말 비효율적이야. 무슨 소리냐면 사람들한테 노숙자를 연구하고 싶으면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직접 이 설문지를 나눠주면서 이걸 하면 10,000원 드리겠습니다 하면 되게 빨리 할 수 있어. 근데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뭐라는 거야? 10,000원 같은 걸 누가 받나? 하고 안 할 수도 있고 따라서 직접 노숙자가 되어보면 씻지도 못해, 집에도 못 가, 한 달 동안 시간과 돈이란 돈들을 싹 다 쏘아 부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질문지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율적이지. 질문지만 가지고 바로 조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치밀 관찰법은 시간과 돈을 들이부숴야 할 수 있으니까 단점, 뚜렷한 단점이라 할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이야. 단점은 뭐야? 대처가 힘들어. 뭐냐면 내가 노숙자인 척을 했는데 갑자기 신씨 잠깐만 이리 와봐. 자네 집에 들어갔단 말이 있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박씨가 봤다는데. 그래, 신씨 집에 들어가더만. 이러면요, 들키면은 내가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니라 연구 대상자, 연구자라는 게 들켜버리면 나를 의심하고 믿지 않아. 따라서 나를 견제하고 실험이 빠그라져 버릴 수 있어. 한 달 동안 씻지도 못하고 이틀만 더 참으면 집에 갈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 개고생한 게 다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상황이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있는 그대로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 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접법과 스며 관찰법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스며 관찰법의 시험 인트는 실제성. 이거 실제성 뭐야? 살아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자료를 모을 수 있다. SNS 뭐야? 선동과 날조로 승부할 수 없다. 자, 그럴 수 없어. 자료를 왜곡할 수 없는 참여 관찰법이 특징. 실제성 보이면 참여 관찰법. 면접법은 뭐? 민서법은 뭐? 유연, 면접법. 융통, 면접법. 이런 식으로 참여 관찰법은 실제성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헌연구법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목이 아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문헌연구법 정리하고요. 총정리할 겁니다. 총정리. 연방과 자수방, 연구 방법과 자료 수집 방법 간단하게 총정리하고요. 미리 말할게. 다음 시간에는 조금 길 거야. 40분에서 더 길게 말할래. 50분. 진짜 50분 수업이 꽉 채워질 수 있어요. 50분 수업을 진행을 하더라도 연방과 자수방을 총정리한 다음에 문제풀이, 수능 문제풀이랑 여러분들이 이제 사문력 테스트 안 본 지 오래됐지? 사문력 테스트까지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가질 거니까 오늘 조금 빨리 끝내고 다음 시간에 길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문헌 연구법부터 시작할 거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학년 신선한 사회문화의 신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